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위스키를 마시는 데 있어서 뭐 비싼 위스키들 많죠. 근데 이런 비싼 위스키들 보면 대부분 숙성량도가 높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엔젤스 쉐어라고 불리는 그 숙성량도에 따라 도대체 위스키가 얼마나 증발하는지에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뭐이 엔젤스 쉐어 자체가 위스키 가격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악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요 보이시는 술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는데 요거 270만 달러에 낙찰된 맥켈란 60년 숙성인데요. 한화로 치면 대략 35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로또를 두세 번 맞아야 되는 가격인데 저로서는 거의 상상이 안 되네요. 네. 1ml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바에서 시켜 먹는 샷잔 30ml죠. 대략 계산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고속성 위스키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특히 싱글몰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년 숙성만 넘어가도 일반 직장인들이 마시기는 좀 어려운 가격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숙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발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엔젤스 쉐어가 계속 커지기 때문인데 이 엔젤스 쉐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은 오크통 내에 위스키가 점점 증발하는 현상인데요.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엔젤스 쉐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엔젤스 쉐어라는 건 당연히 오크통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그런 습도 아니면 온도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도대체 얼만큼 줄어드냐 아니면은 온도 습도의 영향을 얼만큼 받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요런 사이트에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뭐 온도 습도에만 영향을 받진 않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 밀도 뭐 위쪽 부분이나 아래쪽 부분에 따라 다를 거고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증발력이 작아지겠죠. 그 창고 내에서의 오크통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오크통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숙련공이면은 좀 잘 만드니까 그 증발력이 좀 작을 거고 반대의 경우는 좀 증발력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오늘은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오크통 기준은 이제 205리터짜리 미국산 표준 오크통이고 실제로 22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긴 했는데 뭐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죠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를 보시면 되는데 뭐 대략 평균 온도 이 온도죠. 온도고 이쪽은 습도입니다. 보시면 대략 한 온도가 30도 습도가 40도 정도 되는 데에서는 여기 측정값의 내에서는 가장 큰 증발량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16.5% 어마어마하죠. 반대로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고 습도가 한 95%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는 증발량이 0.63% 정도 되는데 이 두 개가 대략 한 2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차이 많이 나죠. 여기 이 표 내에서 물론 여기 표 바깥으로 가면은 뭐 더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내에서는 다 커버가 되니까 이 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만 보면 또 어려워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 이쪽은 이제 아래쪽 X축은 평균 온도예요. 그리고 이쪽은 습도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아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증발량이 높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습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증발력이 많아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몇 나라의 평균 온도와 습도를 가져왔는데 이거 진짜 조사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좀 짜집게 한 데이터라 정확하진 않고 그냥 한 요정도 느낌 정도다 느낌이 요정도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을 보시면 온도 이제 평균 온도 8.45 습도가 71% 정도 되면은 평균 증발량이 대략 2.5% 정도 되는데 보시면 영국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 이제 100에서 시작을 하면은 10년 후면 한 77%, 20년 후면 60%, 30년 후면 46%, 50년, 40년 후면
36% 정도만 오크통에 남습니다. 이 증발량이 2.5%인데도 불구하고 고속성으로 가면 갈수록 증발량이 어마어마하죠. 절반도 안 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영국보다 증발량이 높죠. 아마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습도도 낮고요. 그래서 같은 걸로 보시면 대략 한 40년 정도 숙성하면 24% 정도 넘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이 증발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위스키를 숙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 좋은 나라가 있죠. 위스키 증발량 관점에서는 최악인 나라 대만을 한번 보시면 10년 후에는 53%, 20년 후에는 28%, 30년 후에는 15%, 40년 후에는 8% 정도가 났는데 뭐 대만에서는 사실 40년 숙성 위스키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뭐 8% 남아서는 도대체 위스키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 스코틀랜드 20년 정도 숙성이 되면 증발되는 양과 대략 대만에서는 한 8년 정도 되겠네요. 8년 정도 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발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년 정도 낯쓰긴 한데 이제 한 8년 정도 숙성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20년 숙성한 위스키의 엔젤스 쉐어랑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대만의 증발량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좀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숙성이 오래되면 될수록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많이 증발되기 때문에 그 위스키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크통을 저장하는 비용, 뭐 관리 비용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뭐 이거 다 빼더라도 뭐 오크통에서 위스키 증발량만 꽤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발량이 이제 적다면 만약에 고속성 위스키 가격도 그렇게 높진 않을 텐데 위스키 에어가라서는 요 천사의 몫이 아니라 위스키 가격을 높이는 뭐 악마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